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1월 14일 일요일입니다. 1월 13일 어제 대만에서는 총통 즉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집권 민진당이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얼마 전까지 대만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60%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는 40.4%, 40%를 조금 넘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대통령 총통에 당선된 겁니다. 사실 당선이 유력시되었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는 33.3에 그쳤고 제3정당 주로 청년층과 중도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26.3%를 얻었습니다. 이제 불과 80여일 후로 다가온 대한민국 총선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상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60%를 늘 넘어왔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만은 이제 장진거 장경국이죠. 장제스의 아들 장진거 국민당의 일당 독재 이후에 2021세기 들어서 이 총통 이제 직선제를 바뀐 이후에 이 천수이벤 민진당 총통이 4년 8년을 했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달리 이 중임제입니다.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8년 지난 다음에는 마영구라고 그러죠. 마잉주 국민당 총통이 4년 8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잉주 국민당 총통 끝난 이후에는 최영문, 중국말로 차이잉원 주석 여성입니다. 4년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는 마치 우리나라가 10년 주기설이 있듯이, 물론 문재인 때 깨졌습니다만은 우리도 보면은 보수 정권 10년, 그 다음에 그 이제 노태우,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의 좌파 정권 10년,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우파 정권 9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좌파 정부 들어서서 5년, 뭐 자기들은 뭐 20년 집권, 뭐 4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했습니다만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죠. 근데 대만에서는 8년 주기설이 있어서 이번에 분위기가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진당은 뭐 아시다시피 이 중국,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뭐 그런 흐름에 있고, 국민당은 오히려 뭐 하나의 중국,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자, 이른바 친중 정당이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고, 이른바 반중 정당이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입니다.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는 그때 달라요. 어느 때는 그러니까 양안 문제,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당하고 궤를 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친중 노선. 그런데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또 친미 노선. 어정쩡하죠? 그게 이제 민중당. 그래서 이 커원저 박사는 중국 대만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온 유명한 의사랍니다. 그리고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보면 정치에 입문했습니다만은 자기가 별도로 정당을 창당한 것은 2019년 7월이래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년 됐죠. 2019년 7월에 민중당, 그래서 제3의 길, 그래 주 지지 기반이 이른바 양당 정치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중도층과 특히 이제 20, 30대의 청년층, 이들을 갖다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커원저고, 이번에 민중당 커원저 후보는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1월 결국
이 단일화에 실패했고柯원저 후보가 이번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柯원저 후보가 그 행보가 예전에 안철수 의사 출신의 안철수 그 당시 안철수 신드롬 분위기를 일으켰던 2011년 2012년 때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철수가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라는 참 저 알 듯 모를 듯한 새 정치를 들고 나왔습니다만은柯원저가 주장하는 게 안철수 과거 2011년 12년에 안철수와 비슷하다 하여柯원저의 대만에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대만의 안철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상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가 60%를 훌쩍 넘어섰는데 어떻게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이 사람은 지금 최영문, 차이잉원 총통의 밑에서 부총통, 즉 부통령으로 하고 있어요. 라이칭더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는가 40.4%로 굉장히 우려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라이칭더는 반중 친미, 우리 국민의힘이 일종의 반북 친미, 허위위柯원저 이거는 친중. 지금 우리 민주당이 친북, 이낙연 등등등등등 지금 제3지대에 정당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 패턴 자체가 우선은 최소한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고 유연하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친북이라고나 할까요? 친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런 어떤 보면 제3지역 그러니까 양당 정치 폐해 이낙연이 얘기하는 것이고 청년층 이준석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낙석연대니 낙준연대니 거기에다 보면 이제 금태섭이 양양자 거기다 이제 조응천이 껴서 이제 일본 제3지대를 만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대만에서 라이칭더가 전통적 전 국민적으로는 60%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40%. 이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는 콘크리트 지지층 갖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과 같은 흐름으로 그동안 쭉 문재인 정권, 과거의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을 함께 해왔던 이낙연, 조응천, 금태섭, 양양자, 이원욱, 김종민 등이 제3지대에서 뭔가 꾸미꾸미 제3지대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일여이야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이준석이 이쪽 국민의힘 당대표를 하다가 깨고 나가서 일단 제3지대에서 지금 계속 어떤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통 우파 중에서 과연 이준석을 갖다가 우리 우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단순히 지금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씹어 돌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특급 꽁치라고 특급 꽁치구이라고 조롱하면서 그야말로 막말만 퍼붓고 있는 이준석, 과연 품격과 격조를 갖다가 중요시하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우파에서 그를 갖다 과연 그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잘 못하니까 그래 이준석한테 기대 걸어보자는 사람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일마 스윙 보터 성격의 청년층에서 일부 이탈해서 이준석을 따라서 또 크게는 제3지대를 할 수 있는 이낙연,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조응천 현재 5명이 각자 정당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5명 만드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마 큰 틀로서 하나의 정당, 즉 기호 3번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뭉칠 거라고는 합니다.
자, 그런 즉 이번 4.10 총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은 상수입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조금 더 넓혀보자면 중부권까지 봐야 되겠죠. 근데 충청 민심이라는 것은 항상 보면 약간 대세 추종적입니다. 결과를 놓고 따지면 충청도가 택한 정당, 충청도가 택한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이겼습니다만은 충청도는 결국 보면 수도권 민심하고 이른바 동조 현상을 보이죠.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에서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21석 중에 국민의힘은 17석에 불과합니다. 100석 이상이 야당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최소한 국민의힘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121석 중에 40석 이상만 해낼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영남 전체의 영남 전체의 의석수가 호남 전체의 의석수의 두 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이긴 만큼 그동안 수도권에서 까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121석 중에 40석만 차지하면은 승리고요. 50석을 차지하면 압승이 될 겁니다. 자, 수도권은 전국의 어떻게 축소판이고 어떻게 보면 이번 대만 선거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일여 이야, 그것도 이야가 성격, 이른바 지지 기반이 거의 비슷한 이재명의 민주당이나 이낙연, 조응천, 금태섭, 양양자, 거기 이준석까지 포함된 그 5명, 이 제3지대 새로운 제3신당, 제3정당이나 지지 기반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됩니다. 즉 표가 분산된다는 이야기죠. 일여 이야면은 수도권에서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 해볼만 하다는 구체적 증거를 갖다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 대만 대통령 선거에서 발견한 겁니다. 라이칭더 40.4로 이겼습니다. 각 지역으로 내려가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어정쩡한 지역 어디로 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치열하다는 무슨 어디다, 강남 말고 서대문 어디다 그랬을 때 라이칭도로 대변되는 국민의힘 후보 하나, 다음에 허우유이로 상징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하나, 그 다음에 커원저로 상징될 수 있는 제3정당, 즉 이낙연, 금태섭, 조응천, 양양자, 이준석, 이 3정당의 후보 하나, 이 1대2의 대결 구도라면은 40% 받고도 충분히 당선되고도 남죠. 그렇게 하나하나 121개 지역을 각계 격파해 나간다면은 저는 40석, 50석 넘어서 과거 2008년 같이 80석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24년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자인 타이완, 대한민국, 그다음 미국에서 다 각자 큰 선거가 있거나 있을 예정입니다. 어제 대만 선거 있었고 4월 4.10에 대한민국의 총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올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처음 2024년 선거의 문을 연 타이완 선거에서 이른바 타이완의 안철수라는 커원저 후보의 26.3%의 활약이 결국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의 총통 당선, 정권 재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하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